물론 빗물을 가뒀다가 방류하는 지하 저류주는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곳에 대형으로 설치돼 있어서 폭우 땐 많은 지역의 물이 한꺼번에 몰려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 정원과 빗물 저금통의 핵심은 적어도 내 지붕 면적의 빗물만큼은 내가 모았다가 쓰거나 비가 그친 뒤에 조금씩 내보내자는 것입니다. 시작 단계지만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움직임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1,000명 넘게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수원의 차량 등록 사업소. 이곳 전광판엔 매일 빗물 이용 수치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빗물을 재활용하는 곳은 바로 화장실. 한 번 물을 내릴 때마다 10리터 이상의 많은 물이 소비되기 때문에 수돗물 대신 빗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물 사용량의 몇 퍼센트나 있습니까? 4개월 동안 평균 했을 때 약 40% 정도 좀 넘게 사용을 했습니다. 한 번 세척해서 나가는 거니까 큰 이물질만 제거해서 사용을 하면 되니까 투자비도 그렇게 많이 들질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 사용량 중 90%를 외부 상수원에 의존하고 있는 수원시로선 버려지는 빗물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부터 아예 빗물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관내 50여 곳에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웬만한 채소는 집에서 키워 먹는 조영호 씨. 평소에는 빗물을 그냥 받아 썼지만 수원시가 설치비의 90%를 지원해줘 아예 빗물 저금통을 들여놨습니다. 돈도 덜 나가고 좋죠 뭐. 수돗물도 그 조금인 것 같아도 한 달 모으면 그 많잖아요. 한 달 계속 퍼주려면 수돗물로 하려면 몇만 원씩 나와요. 빗물 저금통은 위생적이고 쓰기도 간편합니다. 너무 편안하죠. 만날 물 들고 저기 올라가는데 여기서 가만히 스위치만 넣고 가서 틀면 그냥 나오니까 얼마나 편하네요. 개발과 동시에 체계적인 빗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곳도 있습니다. 2007년 옛 운동장 부지에 들어선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물이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이 커져 주변 지역의 침수가 우려되는 곳이었습니다. 빗물 관리 시설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설치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3%를 더 추가를 해주면은 개발자들한테도 이득이 가는 거고, 그리고 또 빗물 저류 시설을 놔둠으로써 입주자들도 그 빗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 전략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건물의 옥상과 지표면에서 모아진 빗물은 지하에 1,000톤짜리 탱크 3개에 저장됩니다. 모아진 빗물은 다시 올려보내 건물 내 공용 화장실과 조경용수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사용하는 빗물은 연간 4만 톤이나 됩니다. 한 달 평균 3,000톤 이상의 수돗물을 빗물로 대체해 연간 5천만 원의 수도요금이 절감됐습니다. 동시에 1만 킬로와트의 전력 사용도 줄였습니다. 에어컨 한 대를 하루 8시간 600일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보수관리나 에너지 이런 분야의 등급이 사실은 그 부동산 가치와 직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주변 인센티브를 통해서 또한 어떤 부가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줌을 통해서 지난 봄 우리나라엔 평균 26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비가 내리면 수자원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대기 환경이 개선되고 또 가뭄과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1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의 가치를 살리기보단 폭우로 인한 피해만 따집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건물을 만들게 되면은 물에 대해서 좀 어지럽힙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나대지가 있을 때는 비가 오게 되면 땅속에 좀 스며들어서 천천히 나가는데 지붕을 만드니까 물이 빨리 나가는 거예요. 옥상 녹화를 해가지고 물이 적게 나가게 하고 온도를 좀 낮춰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경작을 한다면은
그 건물의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 단위의 빗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개발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보태진다면 빗물은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